이번 주 6월 1일 토요일 동성애 음란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은 반대하는 행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대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육체적 종욕을 따라 살아가며 치료받아야 하는 불쌍한 대상입니다. 소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해야 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면 우선 홍석천 씨가 떠오를 겁니다. 홍석천 씨는 2000년 서울대 강연 자리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기사만 보더라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육체적 종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으로 교육을 받고 보호받으며 자라야 하며 성관계도 사랑하는 이성과 결혼 후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미 300명 이상과 관계를 했다는 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합니다. 첫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단순히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잘못된 육체적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시골에 살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학창시절 300명 이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미국 연구팀 밝혔으며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미국 브로드 인스티튜트 유전학자 안드레아 가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유전 통계 기법인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을 통해 7번, 11번, 12번, 15번 염색체의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인간 유전자 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유전자 연구기관 UK 바이오뱅크와 미국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 23 앤드미에 수록된 47만여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동성애 관련 유전자 연구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유전자 변이 4개 중 2개는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15번 염색체 유전자 변이는 남성형 탈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졌던 것이며 11번 염색체 유전자 변이는 성적 매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 후각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3년 가족 계통도로 유전적 차이를 분석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X염색체에 동성애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변이들은 기분이나 정신건강장애 등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중증 우울장애와 조현병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여성의 경우 조울증이 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X염색체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4개의 염색체에서 단일 염기 다양성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SNP는 일반적인 돌연 변이로 1천 염기당 1개꼴로 나타납니다. 가나 박사는 유전자 변이가 이런 장애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비이성애적 행동을 해온 개인들이 차별을 받음으로써 우울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적 행동이 한 무리의 DNA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동성애 유전자는 없고 비이성애는 아주 작은 효과만 있는 다양한 유전적 요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며 옹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과학을 신뢰하지 않고 이성적 사고가 결핍된 자들이며 자신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 쾌락이 좋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소수 인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